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67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중증 중복장애인 위생용품 예산 확보 촉구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밝혀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중증 중복장애인 위생용품 지급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며 추가 경정 예산 등을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존 성인에게만 지급되던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2세 이상의 유아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뇌병변 장애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되던 위생용품을 장애 유형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는 것은 중증 중복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도지사를 상대로 5분 발언 및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의제를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추진 경과를 책임 있게 보고한 사례가 없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의 발언은 경기도민과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의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문제 해결 및 조기 정상화, 경기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청각 장애인 지원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사, 은 17일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시청각 장애인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개진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별도 예산이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복지국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손끝으로 듣는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답변했으나 올해도 별도의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은 한시적인 지원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두 제1항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시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시청각 장애인 지원 조례를 통해 전문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은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시청각 장애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수어 통역사 등 전문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래 경기도의원, 특수교육 지원 확대 촉구 및 중등 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산 1, 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합 특수학급 운영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에서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복합 특수학급 운영이 절실하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혜 특수교육과장은 현재 특수학교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중도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학급 증설을 지속 추진 중으로 2024년에는 18개교 45학급이 운영되었으며 2025년에는 26개교 57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설되는 학교가 희망할 경우 복합 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유휴교실 등 여건이 되는 학교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래 의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영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 합격 발표 오류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래 의원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통 2-3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번 채점 오류로 인해 수험생들의 노력과 기회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특히 시험 채점 과정에서 기본적인 오류를 3주 동안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교육청이 아닌 수험생들이 직접 밝혀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현숙 교원 인사과장은 원점수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수 환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며 이를 신속히 정정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영래 의원은 교육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사태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및 지능형 CCTV 설치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사, 은 13일, 목,
열린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업무보고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와 학교 내 지능형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 이하환 의원, 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단순한 소모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시설 공사에 사용될 수 있는 자대 등 고품질의 장애인 생산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구매가 제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먼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선도적으로 확대해야만 학교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독려와 권해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구매 품목을 확대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교육행정국장, 이하 한근수 국장, 은 위원님의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올해는 기존 남부에서만 개최되던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북부청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생산품 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김하늘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내 지능형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학교 밖에서는 시군이 운영하는 365 안전센터를 통해 CCTV 동선 확인이 가능하지만 학교 내부는 블랙박스처럼 활용도가 낮아 사건 발생 시 동선 확인이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학교 내 CCTV 성능을 개선하고 외부 CCTV와 연계해 실질적인 학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설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외부 지역에서 유입되므로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새로 개교하는 학교부터 고화질 지능형 CCTV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국장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올해 9월 개교하는 1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설치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학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한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며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안전, 장애인 생산품 확대 등과 같은 사안들은 개별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전체가 협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학교 안전 시스템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학교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장애인 판매시설 정상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국민의힘, 남양주 7, 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판매시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복지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이 문제는 법적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적 장벽을 없애고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식비 예산 1인 2만 원, 웰빙 보조비 64억 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점과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식사 보조비 월 12만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지원 수준을 문제 삼으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도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과제라며 경기도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복지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